네. 안녕하세요. 또 선생님 또 오늘 또 뵙네요. 또 시간 또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한 주 동안 바쁘셨죠? 네, 요즘 제가 이제 7월 칠석이 있어서 네.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네. 그런 중에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쁘신 동안에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상담하시면서 네. 좀 더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좋은 사례도 있고 안타까운 사례도 있겠죠. 네. 그 어떤 상담 사례 중에 뭐 좀 소개해주고 싶으시고 좋은 결과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네.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작년에 그 고3 아이 중에 이제 남자 아이인데 갑자기 이제 그 가출을 한 거예요. 네. 가출을 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정말 그 아이가 가출해서 이제 몸이 달아서 이렇게 이제 정말 찾아다니고 이런 상황이 와서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는 이제 엄마 아빠하고는 이제 대화하기를 회피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그 무심코 부모는 자식한테 이제 무심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막말도 하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거친 말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 정서에는 그래도 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좀 성숙하고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겠군요. 네네. 근데 네. 이제 그 아이가 그 이제 충주에 이제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시 단위로 간 거예요. 네.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엄마의 생각에는 이제 좀 자기 자식이 못 미치는 거야. 근데 그 아이한테 이제 무심코 너 이제 학원도 가지 마라. 학원비도 너한테 아깝다. 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 이렇게 무심코 한 말이 예.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투자하는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것도 저렇게 엄마로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 그 아이가 이제 그래서 학교는 가면 뭐 하겠나. 대학교를 네. 안 가겠다고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무조건 이제 그 아이 편을 들고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그 형이 또 있는데 형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이제 부모가 말을 할 때 형님은 다 이제 좋은 쪽으로 작은 아들은 네. 조금 서운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말 한마디에 네. 상처를 받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정말 위로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네. 그 아이가 지금은 아주 이제 청주 쪽에 있는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저기 했을 때 참 상담할 때 이렇게 행복하구나.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게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이제 방송을 보셔도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어머니기 때문에 또 무심코 할 수 있는 네, 이야기. 네, 네.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게 또 증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서로 이렇게 말 한마디도 조금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역할이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직업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 모시고 이제 그 국악인 오희연이고요. 오늘 또 소리내기 제3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도 일상생활을 이렇게 방송에 얹어서 공유해야 되겠다라고서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전달할 때보다 지금이 이 소리내기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저는 이제 뭐 국문학으로 뭐 깊이 가서 무슨 자원 모음의 무슨 원리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기 이전에 제가 또 그렇게까지는 또 못 가고 또 우리 또 호흡에 관해서 무슨 어떤 의학적으로 제가 또 깊이 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소리를 원하는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쓰면 좋겠나 제가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 요즘에 선생님 그 뭐 청소년들이 말을 이야기할 때 전부 짧게 네,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솜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도 아드님 계시죠? 네, 네. 그러면은 못 알아들을 얘기 중에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저는 처음에 요즘 뭐 썸 탄다는 말 듣고 썸 타요? 네, 그래서 썸 타는 게 뭘까?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봐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굉장히 좀 놀랬어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어떤 남녀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조금 두고 본다, 견준다 이런 뭐 어떤 그런 말을 썸 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네요. 글쎄요, 저 그걸 보고 근데 요즘은 흔히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인터넷 매체라든가 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소통이 또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요즘에 물론 시대를 따라서 가기는 해야 되죠. 시대를 따라서 가기는 하지만 바른 소리를 낸다든가 바른 단어를 쓴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 전통의 소리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옛 선조들은 왜 이렇게 그 천천히 또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네. 외국 사람하고는 더 소통이 안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히 안타깝긴 하지만 개개인이 이거를 이 물결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분이라도 혹시나 지나가다 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전통의 음악, 옛 정서의 그 선조들의 그 어떤 의미 담긴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좀 더 진취적이고 뭐 세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좀 접목이 된다면 우리가 소통하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것을 공부했죠? 저희 이제 소리내기 이제. 네. 소리내기 첫 번째는 네. 예,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숨이 드나드는 자리를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소리를 내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입 안에 이 머리 후두 이쪽으로 전부 이렇게 또 그냥 의학적으로 뭐 이게 사진을 다 들여다보면은 정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해서 뭐 소리를 내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럼 또 또 방향이 틀리겠죠. 저는 이제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단축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젖이라고 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성대에서 소리를 내겠다고 벌써 돼 있는 그 통로, 입, 혀, 입술 이런 거쳐 나가는 통로 안에서 어디 자리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다는데 우선 어떤 뭐 정해진 소리를 하기 보다도 일단 소리 하나를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목적게 달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서 1회를 그렇게 목젖에서
네. 자음을 내는 통로인데 목젖에서 이미 내가 소리의 그 어떤 그 크기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을 조절해 갖고 소리를 밀어낸다. 그 밀어내는 과정에 혀와 입이 있는데 입술 모양과 양 입술을 어떻게 또 혀를 어떻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런 것들이 다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통과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소리를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중으로 밀어내겠죠. 밀어냈을 때 그 소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2회까지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2회까지 또 공부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뭐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기를 모아서 말을 할 때 단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래서 전에는 단전을 이렇게 막 정말 신경 쓰고서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노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정리를 한다고 제가 이제 그 노자의 편에서도 보면 그 단전에서 모든 기가 만들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 요즘 그 말하는 거를 저도 많이 조심스럽고 좀 목소리 성향도 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소리는 듣기 좋고 하기 좋으면 다 좋은 소리인데 네. 그 듣기 좋은 말은 뭐고 또 듣기 좋은 소리는 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자음과 모음의 사이에 그 간격에 그 거리를 잘 잴 수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서 정말 좀 진심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제가 개인 방송국이다 보니까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면서 거기 그 카메라 있는 데서 조절을 못해요. 이렇게 나와서 보고 설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인 방송이 또 이제 그럴 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여기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리를 냈는데 세종대왕께서 너무 기가 막힌 과학적인 우리 국어를 만들어내시지 않으셨어요? 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자음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자음 24개? 그럼 모음은요? 다 합해서 24개인가? 네. 미리 말씀을 드려서 숙제를 해오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도 그냥 무심코 살죠. 네. 자음 14개, 또 모음이 10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5개. 그 다음에 그 외에 거 또 말고 에, 왜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11개. 그래서 총 40개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형용사에 능통하죠. 아주 외국에는 그냥 유 그러면 아무나 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말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희 말. 슬퍼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름다워도 한 가지가 아니고 그런 말들 속에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담겨지겠죠.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의 그 사이에서 저는 이 줄을 단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줄을요. 그런데 여기가 소리를 이제 입술 밖으로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주는 데예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 생각도 지금 나요. 자음은 내놓기만 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러고 말을 하고 살겠어요. 뭐라고? 벌써 자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자음을 내놓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땅히 어떤 소리를 다른 거를 지정을 해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때는 이제 아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가 단독 모음이잖아요. 단독 모음이라도 이렇게 아나 소리는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가 있다, 이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건 자음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에서 소리를 내가 내고자 하는 얘기를 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얘를 아 이렇게 내면 또 소리를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자음하고 모음 사이에 그 이렇게 아래 위에 그 필요한 만큼 음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아 하면은 그냥 나가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서도소리를 들어가 보면은 누르는 소리를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누르는 소리를 잘할수록 굉장히 깊이가 깊어지고 서도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그 소리를 잘하시는 또 그 근본이 그런 누르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걸 가야 되는데 여기 자음이 만약에 아라고 하면은 요것만 나오죠. 물론 이제 가로 해도 되고 나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리랑이라는 소리를 그냥 기본적으로 놓고 가느라고 아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여기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입술로 낼 때 소리가 난다면 목젖이 열려버리겠죠. 아 이렇게. 그런데 목젖을 이렇게 잡고 숨을 이렇게 누르는 동안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제 인위적으로 소리가 가는 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U자처럼 이렇게 가면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 폭이 똑같은데 얘를 여기까지 눌렀다고 치면 조금 더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소리가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은 지켜만 주고 있죠. 어디서 소리가 나죠? 한번 해보실래요? 목젖 시작. 인위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갈게요. 여기가 단전입니다. 제가 다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전에서 소리를 막바로 낼 수는 없지 않아요? 목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목젖에서 내가 이 소리를 내야지 했다라면 이제 자음은 이렇게 내놓기만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분명히 아시겠죠? 네.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서 여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타래를 빼듯이 목젖에서 소리를 빼내기 시작하는 여기가 장소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처음에는 이게 호리병이 있다고 볼게요. 호리병이 있으면 호리병에서 그 안에서 뭘 꺼내야 되는데 핀세트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는 시간이 있겠죠. 잡았으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빼내겠죠.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뺐습니다. 그러면 단전에 힘을 탁 모으고 빼내고 있어요. 빼내고 있는데 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지금은 빼내는 동안에는 안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실이 보이면서 이게 나오겠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풀어놓는 거지 뭐 이렇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눌러지는 힘과 또 눌러서 빼내서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자, 목젖에서 아 요거가 느껴지나요? 이 단전의 네, 그 네. 선이? 네. 자, 저하고 같이 갈게요. 자, 목젖 시작. 네. 오늘은 끊는 데가 딱 끊어지시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가 눌러서 호리병에서 실이 보이는 순간부터 빼내는 거죠. 그때부터는 야 이제 보인다 빼내는 거예요. 근데 빼낼 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눌러서 더 폭이 깊은 소리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위까지 쭉 올라갔다가 아래에서 눌러진 만큼 위로 들어지는 거예요. 들어서 단전이라고 하는 그 힘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런 하나가 채워지는 거죠. 여기도 채워지고 여기도 채워지고 공명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자음과 모음의 간격 속에서 그 다음에 모음이 얼만큼 멀리 갈 것이냐 높이 갈 것이냐 이게 그 폭을 얼만큼 갈 것이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요 힘에서 여기서 빼내는 여기 눌러서 빼내는 시간까지 요 사이에서 그게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전은 이미 잡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제하에 요 누르는 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눌렀으면 그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정지됐다. 이게 정지돼 있는 거죠. 지금 요 시점에서 더 눌러서 그죠?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눌러서 얘가 들어져서 다시 온 여기까지가 하나가 끝난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음 회기에서는 요렇게 가는 동안에 아자도 있을 것이고 가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 제가 잘못 그렸어요. 여기까지인데 아자도 있을 것이고 가자도 있을 것이고 세 개가 조합이 된 게 있을 것이고 글자가 무수하게 만들어내겠죠. 리을, 미음, 뭐 받침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 받침까지 이 가는 동안에 글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요 위치를 제가 방향하고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해가 될까요? 네. 그 아까 호리병에서 네. 이렇게 뽑아낸다. 그렇게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해서 눌러준다. 그러니까 빨리 설명이 되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 1회기, 2회기, 3회기 이렇게 보셨어야지 이제 이렇게 따라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네. 자, 잡았다, 누른다, 더 눌러서 U자형으로 들어졌다. 다시 U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왔다. 그러면 시작한 선에 와야 되겠죠. 거기까지 못 오면 소리가 이렇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뜨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안정권까지 딱 오게 된다. 자. 네네네. 이도 잡았다. 머리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끼를 가는 거예요. 자, 잡았습니다. 점 하나 딱 찍고 우. 자. 우. 에. 이. 또 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가 이해가 됐을까요? 저 걱정이 돼요. 아마 따라 해보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공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설명을 하자면은 이 안에서 또 뭐 여러 개를 통해서 또 공명이 일어나죠. 또 성악마다 틀리죠. 뭐 두성으로 낸다, 뭐 복식호흡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그거 다 제쳐놓고 내가 지금 필요한 소리가 뭘까? 내가 지금 필요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이게 잘 안 나간다. 소리를 쭉 빼야 되는데 우리 호리병에 하나 뭐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걸 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긴 뭐 이렇게 가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아랫배에다가 힘을 탁 주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정지 상태에서 빼죠. 얘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움직임이 적은 데서 최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선생님은 지금 단전에 이렇게 딱 잡았는데 목조시 느껴지시나요? 네. 단전에 이, 우, 에, 우 소리가 어디서 나가는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네, 그래 한번 선생님 해보시겠습니다. 어이, 예, 누르면서 더 다시 자, 요만큼 내려와서 더 누른다라는 느낌. 네. 정지해서 자 시작. 네. 또 우. 네. 오늘 이만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에 자음과 모음 사이에 소리끼를 가면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이게 소리를 따라가면서 어느 위치에 받침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위치에 이 획이 풀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그 소리와 우리와 삶에 그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과 소리와 삶과 연관성이 있다면 소리를 배웠을 때 무엇이 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선생님 뵈면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배우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말이 무섭고 또 이제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을 전달할 때 어떠한 억양과 어떠한 느낌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 소리하고 말은 아주 밀접하게 같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다 뭐 충분히 아실 텐데도 또 이렇게 이제 또 저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더 사실은 잘 알고 계셨을 걸로 알고, 그런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네.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우리한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정신적으로나 또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늘 그렇다고 늘 조심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리를 안 하셔도 좋아요. 소리를 안 하셔도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얘기를 할 때라도 이렇게 소리를 이게 누를 줄도 알고 소리를 내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알게 된다면은 내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가 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다 해놓고 나면 그래 우리가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할 수,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네. 저 국악인 오희연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고생해 주신 조흥순 선생님,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